아까 저희가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방송에 나가가지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그 부분, 예. 그때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일단 이번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정을 한 거는 그겁니다. 골프랑 낚시를 친 거는 일단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또 말을 덧붙였는데,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낚시를 한 그 상황이 영화를 찍은 해변이라고 바닷가에 간 것도 맞대요. 그럼 어디서 했는지도 기억이 난다는 기억이 겁니다. 나. 그리고 낚시하는 사람도 있어서 낚싯대를 빌려서 낚시를 한 것도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김문기 씨만 기억이 안 난대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그걸 그냥 뒤엎으려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다 기억은 나. 네네네. 내가 어디 가서 밥 했는지. 먹은 것도 기억나고 주문 네네. 뭐 했는지 그거 다 기억나. 네네. 옆에 누구 있는지 하는데 그 앞 사람만 기억이 안 나. 이게 도대체 참 진짜 신기한 신기한 기억력입니다.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영화를 찍은 해변인 것도 기억이 나시고 낚싯대를 안 갖고 간 것도 기억이 난다는 건데,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2021년도 이제 대선 때 네. 이재명 대표가 4번의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발언을 하는데, 한 방송에서 4번을 얘기한 게 아니라 4개 다른 방송에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4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 12월 22일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네. SBS 그 방송에서 주영진 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김문기 씨가 그때 이제 극단한 선택을 하신 직후다 보니까 네.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시장 재직 때 김문기 씨를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 얘기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을 텐데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 재판받을 때 존재를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상당히 높죠. 드렸죠. 방금 전에 네. 말씀드렸죠. 2009년도부터 사실상 이미 그렇죠. 변호사였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라는 거고. 근데 이번 재판에서 요 지금 언급에 대해 가지고 다시금 검찰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야, 그러면 주영진의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냐라고 검찰이 질문했더니, 이번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갑작스럽게 질문해서 당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을 워낙에 많이 하시니까 이 SBS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갔을 때 이재명 대표의 말만 들으면은 없었던 질문을 갑자기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아니 근데 네. 자기랑 알만한 사람을 뭐 알았던 사람이냐 물어보는 게 뭐 그렇게 돌발 질문이에요. 이게 돌발 질문이 될 수가 없어요. 돌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이슈에도 없는 정책 사안 그거 본회의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러면 그건 돌발 질문이에요. 그렇죠. 제가 모르니까. 근데 이건 전혀 그게 아니니까 그냥 상식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뭘 제가 볼 때는 당황을 했냐, 이걸 어떻게 커버하지를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커버할지를.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헷갈린 게 아니라 이걸 물어봐? 어떡하지? 그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아니, 그리고 저는 더 약간 의심이 드는 게 이재명이 대선 후보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때 김문기 씨 극단 선택이 너무 큰 이슈였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뷰할 때 사전 질문지를 주잖아요. 그 질문지에 김문기 씨에 대한 질문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물어본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있었겠죠. 예. 만약에 그거 없는 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질문했으면 또 끊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릴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갑작스럽게 질문해서 당황했다라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평상시 어떤 성정을 봤었을 때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당황한 거를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측면으로 당황한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보고, 네. 아까 이제 방송을 달리하여 4번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보십시오. 이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돼서 2심까지 벌금 300만 원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돼서 살아난 그렇죠. 경력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형님 강제 입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그 방송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렇죠. 자긴 그런 거 모른다. 그런 적 없다. 그게 허위 사실로 돼서 2심까지 300만 원에서 거의 정치면 끝났다가 그때 5대4로 갑자기 예. 뒤집혔죠. 그분 대법관 권순일 네. 그분이 딱 캐스팅 보트를 해서 이제 네. 살아난 거잖아요. 그때 딱 한 번이었어요. 그렇죠. 그 선거 방송 딱 한 번, 선거 토론에 한 번 한 그 발언에 대해서 뭐 나온 판결이 선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 허위의 뭐 의사가 없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약간의 얘기 거짓이 했잖아요.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괜찮다는 식으로. 네. 근데 이건 보세요.
여러 방송에서 4번을 했단 말이에요. 반복이잖아요, 반복. 그럼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영향도 지대하고. 그렇죠. 또 이번 선거가 굉장히 박빙의 차이로 차이가 났잖아요. 0.7이었죠. 이게 만약에 더 이게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승부도 바뀔 수 있을 만한 사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중대성까지 더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미 그 이재명 한 번 기소돼서 거의 갈 뻔했던 그것이 하나의 참고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비법률 전문가니까 네. 뭐 이게 이래서 이렇습니다 말은 못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상습범이면 더 가중처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사안에 그건 한 번, 이건 4번. 물론 그거는 선거 방송, 선거 토론회니까 더 비중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건 그냥 뭐 방송이니까 좀 그 무게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글쎄요. 선거 방송을 많이 봐요. 그 뉴스 방송을 더 많이 봐요. 뉴스 방송 많이 보죠. 그게 더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럼요. 그리고 다시 보기도 있고. 물론 이제 토론이었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이거는 인터뷰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주영진 앵커가 당시 이제 김문기 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질문했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했던 얘기는 그 얘기를 질문을 듣고 유한기 씨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유한기 씨 얘긴가라고 좀 긴가민가하고 있었다가 이게 지금 김문기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이 떠올라서 내가 뭐가 있을지 김문기랑 최근에 2018년도에 나 도와줬었는 재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소리를 계속해가지고 이번 재판에서 해가지고 그 전날 극단적 선택한 사람이랑 그 다른 사람을 물론 그분도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그렇죠. 그걸 어떻게 헷갈려요? 말도 안 되죠. 이름이 비슷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요. 유한기랑 뭐 김문기 기자가 돌림 같다는 정도? 건데 앞이 다른데 사람이 뒤부터 들어요? 앞부터 듣지?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위기 순간마다 항상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남시장이 될 때도 재개발 그것도 이재명 대표랑 같이 그 추진을 했었고요. 네. 리모델링 사업도.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그 성남 도계공의 처장이 되고 난 뒤에 2018년도에 이제 선거법 위반이 2개였거든요. 네. 하나가 이제 친형 강제 입원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그때는 이제 업적을 부풀렸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됐었는데 그때도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심지어 저희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 보시는 바처럼 SBS 방송에까지도 김문기 씨가 나가서 네. 이재명 대표가 평상시 했던 얘기가 당군 일의 뭐 최대 치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업적을 과장시켰다라고 당시 이제 또 기소가 됐었는데 네. 김문기 씨가 방송에 나가서 재원은 대장동에서 발생된 수익 2,761억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는 대장동 사업이다라고 저렇게 옹호까지도 해줬고 그렇죠. 이번 대선에 같은 경우도 이재명 캠프에 대장동과 관련된 거를 또 정리해서 자료를 준 사람도 김문기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절정적으로 항상 도와줬는데. 이재명 대표 문제를 도와줬던 사람이 김문기 씨인데 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몰아갔던 것이고 이번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좀 알게 된 사실이 요거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김문기 씨 아들이 이제 그 대선 때 그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기자회견을 앞둔 직전에 이재명 캠프 쪽에서 김문기 씨 아들한테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회유를 했던 사람이 이제 이우종이라고 하는 경기 아트센터 사장이거든요. 근데 이분에 대해 가지고 그때 민주당 그 선대위 캠프 얘기는 캠프랑 공식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개인 자격으로 그냥 가서 했다. 개인 자격으로 김문기 아들한테 접촉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그 이우종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의 굉장히 측근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들한테 김문기 씨 아들한테 이 사람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했던 얘기가 이번 대선에서 누구 뽑을 거냐 아들한테 누구 뽑을 거냐 기권 아니면 도와줄래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선거법 위반을 맡고 있었던 공판에서도 이 녹취록이 틀어져가지고 검찰이 이우종 씨가 아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했는데 왜 도대체 이게 이재명 대표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제가 보냐? 검찰이 그때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우종 씨가 김문기 씨 아들한테 전화하기 직전에 두 사람이랑 전화를 했더라고요. 하나가 김용이고 하나가 김현지였습니다.
아, 유명한 분들이 막 나오네. 아, 그 김현지 씨 여러분 아시죠? 이재명의 그 그림자 비서라고 하는 아무도 이제 못 건드리는. 전쟁입니다라고 아무도 문자를 못 보냈던 건드리는. 그 사람이랑 통화를 두 사람이랑 하고 난 다음에 김문기 씨 아들한테 전화를 했다. 이게 지금 검찰이 확인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사를 좀 확인을 하고 그럼 김문기 씨 아들한테 접근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진짜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과 이재명 대표 본인은 모든 것들을 다 회유랑 압박과 협박과 이 대상이 지금 증인뿐만 아니라 고인이 되신 분의 아들 그리고 또 판사, 검사 모든 것들을 상대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까지 연관이 대법관까지도 되고. 그렇죠. 참 진짜 그래서 이 지금 모든 사단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11월 15일에 한성진 부장판사다 보니까 네.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그냥 법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우리 영화 중에 반치광이라고 있잖아요. 반지광. 송강호 씨 나오고 레슬링 하는 레슬링 건가요? 하는 네. 반칙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딱 보면 이건 반칙입니다. 우리는 반칙하면 항상 제재가 따르잖아요. 그렇죠. 심하면 옐로 카드, 더 심하면 레드 카드. 이거는 반칙을 좀 몇 번을 했는데도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칙에 대한 VAR이 너무 오래 걸려 지금. 빨리빨리 좀 한동안 빨리빨리 해야 거예요. 되는데 그렇습니다. 시청자들은 지금 속 터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 영화 찍으신 거 많은데 뭐 아수라도 뭐 하시고 바쁘시지만 일단 빨리 재판 결과 나오기를 바랍니다.